네, 안녕하십니까. 자, 엑세스바이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많이 빠졌죠. 많이 빠진 상태이고, 이전에도 하락한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좀 걱정을 좀 많이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제가 전에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높은 가격에 있는, 그러니까 올라간 종목은 가능하면 안 보시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근데 뭐 올라간 종목에서도 수익이 나는 건 분명하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것을 쫓아가는 쫓아갈 수밖에 없는 단기적인 상승을 노려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상승한 종목에 있어서는 쫓아가서 매매도 가능해요. 하지만 대응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대응을 해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반등이 나올까봐 손절 못한다 이러한 부분도 과감하게 부분적으로 또 손절도 해 주셔야 된다라는 것 저는 미리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손절이냐 일단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을 확인을 해보면 개인이 매도하고 외인이 매수하고 있지만 물량 자체가 너무 좀 많지가 않습니다. 물량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이 정도로 지금 빠진 거기 때문에 지금 이 모습을 보면 이게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거래량이 없는 상태에서 하락을 했기 때문에 분명히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것은 항상 그렇진 않습니다. 위치에 따라서 분명히 차이가 있고 그 위치와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흐름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확인을 해야지 바로 지금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바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단정지어서 얘기한다. 상당히 잘못된 위험한 또 그런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인 좀 매도가 나오고 있고 근데 수급에 좀 변화가 좀 생기는 거죠. 개인이 매도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개인이 뭐 매도한다라고 해서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수급 여기에서는 지금 이 수급에 대한 생각을 너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위치상의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수급이 언제든지 뒤바뀔 수도 있어요. 위치에 따라서. 그래서 지금은 수급보다는 그냥 수급만 이렇게 확인하시고 위치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시간에 조금 더 밀렸죠. 이거는 왜 그러냐면 1차 기준자리가 밀렸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판단을 해볼 수 있고 말씀을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는 그 내용보다는 기본적인 이평선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안 좋은 것을 말씀을 드리면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갭상승 후 이러한 모습 보여지고 5일선 이탈, 21선 이탈을 이어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5일선을 이탈을 하고 한번 뭐 반등이 나온다든지 지지가 되는 것도 아니고 바로 21선을 깨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시간에 빠진 것도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자리에 와서 이런 게 아니라 그냥 21선에 대한 깨진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 21선이냐? 단기적으로 21선이 상당히 중요하게 역할을 해줬었던 부분이 보여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21선이 아니라 최근에 21선을 지켜줬던 모습과 돌파, 지지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 많은 투자자들이 개인이든 외인이든 기관이든 상관없이 21선을 보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알고 계셔야 된다.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21선까지 밀린다라고 하면 이전에 그 다음에 확인해야 될 자리는 당연히 그렇죠. 61선을 봐야 되겠죠. 61선에 대한 부분이 어떤 식으로 모양이 나올 것이냐. 이게 상당히 또 중요한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던 자리에 지금 와 있죠. 지금 27,250원. 제가 말씀드린 자리가 자, 여기고 그 다음에 27,220원이지만 제가 색칠을 좀 위로 했죠, 일부러. 제가 이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약간 위쪽에 대한 부분도 좀 중요하다. 지금 그래서 이 위에도 그러니까 여기도 아니에요. 여기도 아니고 좀 더 위쪽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건 뭐 분봉상에 확인해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좀 위에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으로 보면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제 제가 원하는
그 위치,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그 위치에서 1차적으로 밀렸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20선이 아니라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상단, 지지가 되는 박스권에 대한 이 자리, 이 자리에 대한 상단, 이 상단이 깨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는 거죠. 그러면 저는 이 라인 때는 이미 예, 변함이 없습니다. 그냥 이 자리에 있어서 자리를 잘 지켜주느냐 이거를 예, 확인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 라인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이 과거의 상승, 어마어마하게 상승이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죠? 이 상승이 나와줬던 부분에서 지지까지 내줬어요. 제가 그래서 이 라인, 자 여기를 보시라고 하락할 때 제가 분명 여기 말씀드리고 한번 지지가 정확하게 되고 빠지면서 여기 밀리죠. 밀리면서 어떻게 되죠? 밀리면서 하방에 대한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하방에 대한 기준이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이탈이 되니까 돌파가 나서 안착하니까 슈팅이 나오는. 그러니까 지금 자리도 다시 한번 지지가 돼야 되고 이 자리에서 반등이 나와야 된다. 큰 그림으로 봤을 때 확실히 분석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처음에 이렇게 여기를 설정을 했을 때 주가가 이렇게 빠지는 가운데서 여기 캔들을 봐야 된다라고 했을 때 별로 신뢰감이 없지만 지나고 나니까 그쵸? 이건 지난 차트를 분석한 게 아니라 미리 가격대를 설정하고 이 설정한 이 차트를 어떻게 네, 흘러가는 과거의 모습을 보니까 아 중요하다라는 것을 제가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예 이제는 조금 확인이 되시고 아실 수 있는 예 그러한 위치다라고 저는 분명히 예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분명히 확인하실 수 있는 그런 자리임을 예, 이렇게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제가 괜히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1차적인 자리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1차적인 자리는 깨졌다. 그러면 여기에서 강한 저항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바로 들어 올려주는 게 낫죠. 왜? 밑으로 뺄수록 저항이 점점 심해지기 때문에 반등이 빨리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2차적인 그러니까 이 자리가 깨지면 못 올라온다? 절대 그게 아니죠. 왜? 여기 올라오지 않습니까? 다음 자리 또 정확하게 찍고 올라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가 밀리고 다음 자리 찍을지 아니면 또 밀리면 이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왜 문제가 되냐면 이때랑은 다른 저항이 더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그래서 확실하게 주의해야 되고 확인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매매를 할 때에 이러한 흐름 물타기에 대한 부분은 하시는 게 아닙니다. 지금 만약에 올라가면 물타기 하지 마십시오가 아닙니다. 하셔도 예, 뭐 본인 선택이시니까 뭐라고 말씀드릴 것은 아니지만 저는 안 하죠. 왜 그러냐면 1차 매수도 실패하셨죠. 2차 매수는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운이라고 봅니다. 만약에 성공한다라고 하면. 그래서 물타기가 아니라 오히려 비중을 줄여가면서 나머지 물량만 본전 수익을 보는 그러한 전략도 저는 나쁘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예, 각자 판단을 해주시면 됩니다. 제 의견을 예, 꼭 받아들이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 분봉상의 흐름을 보면 오늘 어떤 모습이 나왔는지를 보겠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던 이 자리 어제 금요일이죠. 금요일 날 정확하게 지금 저항이 생기고 여기에서 빠지는데 거래량이 터져요. 그 오늘 보십시오. 오늘 갭 상승이 나오죠. 약간의 갭 상승. 자, 1.8% 많이 나왔네요. 갭 상승이 생각보다. 네.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이런 갭상승이 어설프게 갭상승이 나와서 수급이 붙지 않지 않습니까? 수급이 붙지 않으면 이게 이런 식으로 빠져요. 이건 스클래핑 치실 때 확실하게 우리가 알아야 하실 내용입니다. 이런 식으로 저항이 생기고 어떻게 돌파가 안 나오죠. 저항이 생기고 거래량이 실리죠. 그리고 꼬리가 달고 거래량이 생기죠.
살짝 반등 끝나는 거죠. 이게 끝나는 거예요. 이 꼬리에 대한 역할은 여기서 끝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횡보하다가 다시 이렇게 밑으로 빠지죠. 횡보하다가 올라올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매수하신 분들도 은근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거래량과 양봉과 윗꼬리를 보면 대충 어느 정도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밑으로 밀리니까 음봉에 대한 이 모습 보시죠. 그죠? 이 보이시는 이 음봉이 손절에 대한 부분과 매도에 대한 물량이 분명히 보여지는, 그리고 빠질 때 거래량과 올릴 때 거래량을 보니까 추가하게 보이겠구나라는 것이 확실하게 정확하게 보이는 오늘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결론을 말씀드려보면 일단은 지금 추세로 봤을 때는 자, 하락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보여준 흐름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8% 빠졌으니까 당연히 하락이지 이게 아니라 시가부터 종가까지의 흐름을 봤을 때 완전히 계획적인, 그러니까 시장하고 잘 맞게 그냥 더 하락을 해준 이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자리만 잘 지켜주면 기술적 반등이 바로 나올 수도 있다. 근데 이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거에 있어서 만약에 나온다라고 하면 일단 밀린다고 봐야 돼요.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양쪽 방향을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주식이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기 때문에. 자, 만약에 상방으로 간다라고 하면 윗꼬리에 대한 부분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윗꼬리가 생길 수가 있어요. 강한 윗꼬리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추격 매수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면 올라간대로, 꼬리가 안 생기고 올라가면 다행이다라고 생각하셔야지 올라간다라고 해서 쫓아가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락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려보면 반대로 하락이 나오고 나서 밑꼬리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여기에서 반등이 나올 것 같다. 자, 이 두 가지 조건을 제가 동시에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반등이 나올 것 같다라고 해서 매수를 섣불리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올라가면서도 빠질 수 있고 올라가는 척하면서도 밑으로 밀릴 수도 있다. 그러니까 매매를 잘못하게 되면 올라가도 힘들어지는 것이고 내려가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매매를 하시면 안 되는 그런 자리이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결론은 지금 여기 관망입니다. 중요한 자리일수록 관망이에요. 그러니까 핵심적인 맥점 자리다. 그리고 기준 자리다라고 하면 말 그대로 기준이에요. 기준이다라고 하면 어떻게 매수, 손절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 매매 전략이 세워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렇죠? 단순히 요만큼 올라오고 요만큼 빠진다가 아니라 여기에서 방향성이 완전히 정해질 수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기준이다. 그래서 지금 자리는 상당히 중요하니까 저는 조금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매매에 대한 전략을 세우시는 것보다는 그냥 관망을 해주시는 것이 저는 좋은 자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물론 제 생각이기 때문에 분명히 매매를 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매매를 하시더라도 대응에 대한 부분은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